미군 유해 송환 55구를 7월 27일 원산 기지에서 오산으로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미군 유해 발굴을 하거나 송환할 때 항상 돈을 요구했고 미국은 지불했습니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6년간에 걸쳐서 유해 송환하는데 2200만 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한 624구의 유해 송환, 물론 그 중에 한 300몇 구가 신원을 확인했습니다만 어쨌든 2200만 달러를 지불한 적이 있고, 실제 송환보다도 발굴하는데 또 1995년에서부터 96년에서부터 2005년간 10년간에 걸쳐, 이거는 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네바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도 유해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10년간의 유해 발굴 작업하는데 또 2800만 달러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은 미국이 북한에게 공짜로 주는 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북한도 나름대로의 발굴 작업을 하는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DNA 검사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그 실험비라든가 발굴 해서 DNA 확인하는 데에 기술과 인력과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근데 이게 웬 천지개벽입니까? 이번에 55억을 돌려주면서 돈 한 푼 요구 안 했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걸 요구하려고 하는 건 세상이 다 합니다. 종전선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핵화의 조치로서 미군의 유해까지 돌려줬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돌려줬는데, 점잖게 돌려줬는데 죄송합니다. 미국과 약속한 걸 지키려고 돌려줬는데 미국은 왜 약속 안 지키냐? 종전선언 합의해라 라는 더 큰 걸 요구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설사 종전선언 하고 나면은 또 그 뒤에 세상에 공짜는 어딨냐? 우리는 다 우리 인력을 들이고 장비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유해 발굴도 했지만, 일단 너희들이 가져가서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로 가져가서 DNA 확인해보고 맞지 않을 경우에 우리한테 책 잡을 것 같아. 그것도 다 조사하느라고 돈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요구를 안 했을까요? 종전선언 요구하기 위한 큰 카드만 보낸 것도, 큰 카드를 얻기 위해 보낸 게 아니라 큰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른 보면 적은 걸 동전을 포기하고 수표를 요구하는 꼴입니다만은, 저는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한 푼도 미국이 안 줬잖아요. 북한도 요구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지금 오산에 갖다 놓은 55구의 그 미군 유해를 8월 1일 하와이에 있는 히컴 공군기지로 가져가서 거기에 DNA를 확인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을 때에, 야, 이건 사실 55구가 당신네들이 태그 붙였는가 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번듯이 올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괘씸하다, 이 인간들이 또 우리를 속였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경우에 북한이 할 수 있는 답은, 아니 지원을 1원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DNA 장비를 쓰고 인식을 하고 발굴을 하는데 어떻게 너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다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하려면 돈을 내놔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책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명분을 만들어 두려고 돈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동전 주기, 55구라는 유해 동전을 주면서 종전선언이라는 수표를 받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얼마나 대범한,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미국에게 다시 한번, 그것도 7월 27일恩전을 베풀었다는 쇼를 홍보하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 다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번에 돈을 안 받고 보냈지만 이 돈은 절대로 미국도 알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붙어가 나올지, 그게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는 압박을 가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핑계대가 비핵화를 못하겠다 할지, 뭐 줄줄이 사탕처럼 뒤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주중 대사관에 시진핑,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 사진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문 대통령 사진 거는 거는 또 나름대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우리가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가 우리가 선제적인 역할을 해줬다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죠. 트럼프와의 건 것은 철천지 원수 미제 대통령의, 미제국주의의 대통령을 그 사진을 거기 걸어둔다라는 건 의미가 또 뭘까요? 트럼프와 산책을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모습이라고 밑에 댓글이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김정은의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수령으로서의 김정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도 세계 최고의 대통령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노는 사람이다. 이걸 북한 인민 2,500만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메시지가 미국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당신 시진핑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돈이 좀 아쉬워서 지금 매달리니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트럼프도 이렇게 나한테 와서 같이 얘기하고 대등한 대우를 하니까 우리 당신 밑에 속국으로 두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북한이 얼마나 대단한가, 김정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거고, 미국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하고 약속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을 미국 시민들도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도 다 보았기 때문에 허튼 짓 하지 마라. 나하고 약속한 건 지켜라. 이제부터 약속 안 지키면은 내 망신보다 당신 망신이 훨씬 크다. 채통에 맞게 놀아라. 채통에 맞게 놀기 위해서는 당신 입으로 약속하고 성명문에 연 것처럼 한반도 영원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첫 단계인 종전선언 해주는 게 옳지 않냐. 이게 무언의 압박입니다. 무언의 압박. 문재인 대통령을 걸어놓은 건 또 이런 게 있겠죠. 미국 정상회담? 에? 아버지가 2번 하고 내가 1번 했지만 진짜 남쪽에 가서 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2번 할 때도 약속 못 받아낸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쪽이 먼저 비핵화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항복 문서를 받아온 그 계기가 되는 판문점 선언, 판문점 회담. 북한 주민들 보십시오. 내가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동포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나하고 이렇게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국민들도 이렇게 하다고 전부 하겠다고 문 대통령을 통해서 약속한 거니까 이제 이행하십시오.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 사진글입니다. 그냥 뭐 북한 주민에게 쇼하기 위한,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국에 대한 계산이 다 들어가 있고 각국에 대한 압박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사진 한 장 걸면서 앞으로 그 사진들이 얼마만한 큰 돈을 요구하고 얼마만한 큰 양보와 얼마만한 큰 협력을 각각의 국가에서 얻어낼 필미로 활용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남북 판문점 선언 내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데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먼저 되도록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선언 되면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을 안 해도 유엔사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의 역할 자체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전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잠시 cease fire. fire가 화력 내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필요 없습니다. 유엔사 해체하면은 유엔사 한국에 있는 그냥 유엔사만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8개의 후방기지라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에 이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후방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유엔사가 처음 만들어진 게 한국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유엔사 역할은 유엔의 유엔사 이름 하에서 시작이 된 후방기지에 대한 축소 압력까지도 김정은은 압박까지도 김정은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55구가 왔으니까 또 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300구나 아직 우리 병사들이 북한 땅에 있으니까 걔들 다 찾아내기 위해서 유해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미군 병력을 그쪽에 좀 옮기겠다라고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했는데 그건 뻥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죄송합니다. 북한 땅을 들어가서 북한을 변화시키거든 협력하든 논의를 하는 제일 중국의 간섭 없이 직접적으로 북한과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유해 발굴을 위해서 일단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끈을 절대로 안 올려고 할 거고, 물론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명분은 북한의 핵시설 관련한 핵 관련 모든 리스트를 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조건 플러스 시간을 두고, 당장 낸다고 해도 시간을 두고 유해 발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미국 쪽에서 어떤 행동을 가할 가능성, 행동을 취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핵화라는 건 시간 걸린다. 그 얘기는 유해를 송만 찾아서 발굴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시간 걸린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이 시점이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한국만 계속 미국에게 제발 종전선언 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왜? 판문점 선언에서 6월 말까지 한다는데 안 지켜졌죠? 그 다음에 대서특별해서 홍보로 계속 청와대의 나팔수 역할을 해주는 언론기관을 통해 7월 27일은 된다고 또 직간접적으로 뭐 암시를 하기도 하고 은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정 밀어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7월 27일 한다는데 또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 종전선언 미국에게 도와주십사 하는데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짓입니다. 종전선언 요구하면서 종전이 되지도 않았고 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개혁 군축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삼척동자라도 대충은 눈치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 하는 이 행동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앞에서 말한 보여주기식의
국내용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는 절대적인 군주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트럼프하고 맞먹고 시진핑하고 맞먹고, 에? 문재인은 내 발 아래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말만 하면 막 맨발 뻗고 뛰어온다. 이런 식으로 인민들에게 자기의 위상을 부각시키기가 하는 쇼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에 또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지도자에 대한 압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한 압박도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앞에서 말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이런 주중 대사관에 시진핑이나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푸틴 사진까지를 제일 가운데, 그 주중 대사관이니까 한가운데 시진핑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사진을 걸어놓는다라는 김정은의 계산 자체가 자기의 홍보, 자기 위치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미국 트럼프가 처음부터 계산하고 기대해온 것처럼 김정은 자신도 자기 자신이 바뀌고 싶고, 자기 자신이 트럼프와 약속한 걸 지켜가고 싶지만, 인민무력부 상청이나 노동당 핵심 간부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핵을 가지고 미제와 싸워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켜나가기에는 힘겨우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김정은이 정말 아니까 내부 상층의 쿠데타라든가 힘의 결집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내 김정은이 원하기보다는 주변국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고 되도록 하니까 노동당 간부나 인민무력부 상층도 내 뜻을 받아들이고 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걸, 진짜 김정은은 변하고 싶은데 기존의 권력층 옆에 있는, 한국도 그렇죠. 사실 뭐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주변에 항상 인벽이 가로막아서 그 사람의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게 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 공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또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은 정말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가 약속하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6월 12일 이후에 단 한 말도 나쁜 말 안 하고, 그 와싱턴의 언론이나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공격하는데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믿으라고 한 걸 봐왔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 트럼프가 나를 머리 위에서 때릴 가능성은 없구나 하는 것을 시간을 두면서 상당히 다지고 확인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한번 가볼까 하는 유혹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의 압력보다 내부의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내부 정리가 필요해서 이런 쇼를 하고, 종전선언 같은 것도 계속 밀어붙이는, 김정은이 편을 드는 거 아닙니다. 김정은의 두 마음을 지금 분석한다는 거죠. 김정은이 철석같이 하늘이 무너도 트럼프를 속이고만 놀리고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 분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계속 비핵화를 약속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군 간부나 노동당 상층의 회의에서는 핵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다, 또 이렇게, 그건 인민무력부가 절대로 원하고 노동당이 절대로 원하는 거니까, 그 노동당의 강령 노동당의 당규를 어기고 떠들 수는 없죠. 헌법에까지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리고 핵 경제 병진 정책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걸 혼자서 깨고 나오겠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일단 좀 설득을 하고 반항을 좀 수그러뜨리고 저항을 어느 정도 좀 쿨다운 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상반되는 행동을 동시에 끌고 가지 않는가. 김정은이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트럼프나 미국의 폼페이오나 이런 친구, 폼페이오 같은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역시 이면을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김정은이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믿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끌고 가야 된다. 김정은의 목줄을 놓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크레바스 밟을까 싶어가지고 조심하는 발걸음처럼 하고 있지만 진짜 조심을 위한 조심도 있지만 김정은의 양면 작전을 믿는 게 아닌가. 또 김정은은 그게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지나치게 과장된 쇼나 다시 좀 변한 모습이지만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서 자기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플레이어들, 국가대표들에게도 동시에 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양면 작전을 쓰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더 큰 이자를 붙이기 위해서, 원금보다 이자를 더 크게 붙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해서만 유해 송환비를 지금 안 받고 있을까? 물론 나중에 더 반드시 받아냅니다. 더 큰 돈으로 반드시 받아갑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절대로 김정은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른 걸 더 코를 걸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 체제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정말 변합을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큰데 내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양면작전을 쓰는가? 글쎄요. 동시에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역시 여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지익님, 활용 양면 전략 전술 맞죠? 아이스크림 주면서 등 뒤로 술탄 날리는데 진짜 아이스크림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수류탄을 안 날리고 자기도 아이스크림은 아니라도 뭔가를 좀 바꾸자. 수류탄이 아니라 껍데기 수류탄을 날리는 쇼라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다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 같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공유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만 지나면 더위가 조금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대서중복 지나고 나면 좀 가라앉거든요. 이 더위 속에 더위보다 더 열받게 하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나라의 안보 상황, 이 국정 이기고 넘어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공부합시다. 네.